1453년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다. 지금의 이스탄불을 수도로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남유럽에 영향을 미치던 거대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것이다. 유럽 사람들은 이 시기에도 아시아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하며 살아갔는데 당시 가장 귀했던 물건이 후추였다. 중국의 물건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 북부까지 가고 인도 북부를 지나 이스탄불까지 이어졌고 향신료는 바닷길을 통해서 페르시아만과 홍해를 건너 이스탄불로 흘러갔다. 그런데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고 아랍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무역로가 끊어져 버리니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와 중국의 도자기 같은 귀중품을 구하기 힘들어졌고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게 되었다. 아시아와 유럽의 가운데서 중개무역을 해오던 사람들은 페르시아 상인, 아라비아 상인들이었다. 수입품을 너무 비싸지고 구하기도 힘들어지자 유럽인들은 직접 교역을 시작하기로 했다. 육지는 막혀버렸으니 배를 타고 바다로 가라. 항로를 찾아보자. 돈을 벌기 위해, 무역을 하기 위해 엄청난 모험을 떠나게 된 것이다. 대항해 시대의 시작.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스코 다가마와 콜럼버스다. 서양인들이 가고 싶었던 곳은 중국과 인도였다. 비단, 도자기, 후추, 향신료 이것들을 직접 가져오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콜럼버스는 당시 유행하던 동방견문록을 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둥글고 바다의 끝은 절벽이 아니며 그 끝에 중국과 인도가 나타날 것이라 믿었다. 포르투갈인 바스코 다가마는 1497년 인도 항로를 발견한다. 아프리카 끝 희망봉을 지나 인도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1513년이 되자 포르투갈인들은 마카오에까지 도달하고 1557년에는 포르투갈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1577년에는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다. 이때 포르투갈인들은 일본에까지 도달해서 교역을 해나간다. 그리고 교역 과정에서 조총이 일본에 전해진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총을 복제하여 수만자루를 만들어내는데 1575년 오다 노부나가의 3,000명 규모의 조총 부대가 당시 최고의 기마 부대를 상대로 승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 포르투갈과 교역을 했고 조총이 들어올 정도의 무역을 했다는 것이다. 무역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인데 일본이 서양으로 팔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있었으며 교역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무기를 사들였다. 일본은 신무기를 바탕으로 대륙 진출을 꿈꾼다. 1592년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고 경상도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기까지에 이른다. 일본이 서양과 교역한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은이었다. 일본에는 아주 유명한 이와미 은광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곳의 은 생산량이 세계 은 생산량의 1/3을 차지했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1526년 이 은광을 발견하고 포르투갈 상인들과 네덜란드 상인들과의 교역했다. 당시 은화는 화폐였고 일본은 조폐공사였다. 캐는 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행운을 일본이 갖게 된 것이다. 서양인들은 자신들의 최신 문물을 일본으로 가져와 은으로 바꿨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필요한 물건들로 바꾸어 유럽 전역에 유통시켰다. 은광을 소유했던 일본은 거만함과 함께 대륙 진출의 야욕을 꿈꿀 만큼 풍요로웠다.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로도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와의 교역을 이어나갔다. 육지는 막혀버렸으니 배를 타고 바다로 가라. 항로를 찾아보자. 돈을 벌기 위해, 무역을 하기 위해 엄청난 모험을 떠나게 된 것이다. 대항해 시대의 시작.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스코 다가마와 콜럼버스다. 서양인들이 가고 싶었던 곳은 중국과 인도였다. 비단, 도자기. 문제는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생산력으로 과잉 생산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 결과 영국은 1839년 중국을 상대로 아편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영국이 중국을 상대로 얻고 싶은 것은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독점, 노동력 탈취, 자원 독점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훗날 산업혁명을 겪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이 식민지 경영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산업혁명과 공업화의 정점에서 식민지를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태평양 전쟁까지 이어지는 것이 모두 공업화에 따른 야망의 결과물들이다. 세계 산업혁명 국가들은 1839년 영국이 중국을 상대로 여편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실행에 옮긴다. 1853년 미국의 페리제독은 증기 함선을 끌고 일본에 도달하고 일본을 상대로 쿠르혼의 사건을 일으킨다. 이때 일본이 미국과의 개항에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고 개항에 이른다. 불평등 조약을 바탕으로 하는 개항을 선진국의 물건을 물밀듯이 후진국에 밀어내는 것이고 시장을 독점하고 자본을 유출해 나가는 과정이다. 일본은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선을 상대로 운효 사건을 일으킨다. 1875년 일본은 운효를 강화도로 끌고 와 본인들이 미국에게 당했던 쿠르혼의 사건을 그대로 반복한다. 이때부터 조선을 괴롭히고 식민화해 나가면서 1910년에 드디어 한일병합을 이루어낸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차지하면서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이어지는 세계대공황을 이겨내고 미국이 소유하고 있던 동남아 식민지를 빼앗으려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지경에까지 가게 된다. 덕분에 1945년 화가 난 미국이 일본 본토에 핵폭탄을 투하하게 되는 것이다.